네, 트랙 1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비 이력 분석을 활용한 제조산업의 설비 자산 관리 진흥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헥사곤 유기성 전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기성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시켜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비 자산 관리 영역에서 한 30년 정도 일을 해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을 설비 관리에 적용을 하려고 트라이를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제가 30년 전에 했던 문제를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돌아봐서 어떻게 하면 설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헥사곤은 좀 모르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떤 품질이나 그다음에 생산성,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조 산업에서 어떤 강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자율 솔루션, 센서 이런 거를 이제 제작하는 글로벌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8개 정도의 사업부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자산에 대한 전체 생애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구현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디지털 트윈에 있어서 백본이 되는 3D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에서 측정된 어떤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정비 관점에서 설비 관리를 어떻게 보면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쪽에서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비용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근데 이 비용은 우리가 제한된 어떤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통한 어떤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려다 보면은 사전에 어떤 장애의 위험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작업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이 작업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표준화한다든지 체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회사 관점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주제가 저희는 이제 설비 자산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러면 설비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을까? 뭔가를 내가 개선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설비가 있어요. 이 A라는 설비가 있는데 이 설비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 이 설비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느 시점에 내가 설비를 중지시키고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챌린지 포인트고 필요한 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 어떤 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잘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잘못해서 시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설비 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뭘 할 것인가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건 뭐냐면 리스크가 얼마나 있느냐 이 리스크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리스크를 판단할 때 그냥 포괄적으로 이 설비는 중요하니까 A급, 이 설비는 덜 중요하니까 B급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설비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구성 부품과 구성부품에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고장에 대한 모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장 모드에 맞는 리스크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가지고 이 고장 모드를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지 안 한지, 해결이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만약에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는 거는 고장 날 때까지 돌리고 그 다음에 고장 나면 고치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리스크들은 우리는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 점검이나 예방 작업, 상태 정비, 예지 정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정비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설비가 있으면 이 설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비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설비 관리, 자산 관리의 최적화 기본 원칙 1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설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될 때 100%라는 성능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기준은 정말 이제 태세화 되겠죠. 그래서 한 80% 정도 선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쳤을 때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 우리가 정비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다라는 거죠. 고장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더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시점에서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설비관리 시스템은 나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것들을 잘 판단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우리는 어떠한 주기로 어떤 항목의 점검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조기에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예방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수립을 해서 정비 전략에 수립을 해놓고 이 정비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 설비는 고장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를 우리는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비는 고장이 나니 이것들을 예지 정비나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장을 디텍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설비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시스템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정비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정비를 아주 약하게, 리스크는 있는데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리스크도 없는데 정말 과도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원에 대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의 최적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의 과제가 되겠고, 이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겠고, 우리의 관리하는 설비관리 시스템은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고장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고장의 형태들을 제공할 수 하고 고장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설비관리 시스템은 내가 정비한 히스토리를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나한테 내가 관리하는 설비는 이런 형태의 고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 아니면 이런 형태의 고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 이런 걸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정보를 시스템으로부터 제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설비가 도입돼서 폐기될 때까지 생애를 좀 살펴보면은 실제로는 한 10% 정도만 예지 정비나 뭐 비주얼 인스펙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많은 설비들은 상태 정비나 예방 작업, 심지어 한 30에서 60%는 고장 날 때까지 돌리는 게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런 방법들을 적용할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고장의 모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장 모드의 별로 리스크를 계산하고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해서 볼 때는 가장 고장이 많이 발생하던 시점에 이런 고장들이 크리티컬한 어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이런 작업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비 활동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이 되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비 하나에 굉장히 다양한 고장의 모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비 활동을 해야만이 이 정도 수명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고장에 대한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은 저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헥사곤의 설비자산 관리는 어떠한 형태의 로직을 구성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라이트 액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뭐 해야 돼? 그런 것들을 RCM 기반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설비 중요도나 그 다음에 리스크, 고장 영향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게 예지정비가 PDM, 예지정비, 컨디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내가 원하는 시점에 증상이 발생할 때 차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비 작업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비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 설비의 건전성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통계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입력한 이력을 가지고 나한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헥사곤의 설비자산관리 솔루션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는 이미 우리가 정의한 정비 작업에 의해서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20% 정도는 예지 정비나 컨디션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설비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비 작업을 한 이런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는 설비 신뢰성이 어떤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예지 정비는 짧은 시간 내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지만 지금 설비 관리가 이렇게 쭉 관리가 돼 가면 장기적으로 볼 때 1년 후, 2년 후에 설비는 어떻게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정보를 나한테 줘야만이 내가 이 정비 전략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설비 관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모델이 구성이 돼야만이 우리가 30년 동안 열심히 정비 이력을 입력했지만 우리의 설비 관리는 여전히 그때와 동일하다.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RCM이라는 걸 통해서 정비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RCM의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다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비 전략을 수립하고 그 리스크 기반의 정비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로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비 이력을 입력하면 그 이력 기반의 분석을 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설비가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고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저한테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위해서 뭐 별도의 어떤 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력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설비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걸 파악이 됐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3D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도 얻고 정비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알람도 표시해주고 기술 자료도 제공하고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어떤 플랫폼 형태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헥사곤 EAM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모바일을 뭐 통해서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공간 관리나 2D
뭐 P&I도 뭐 작업허가 대시보드, 전자 카탈로그, 그다음에 디테일한 어떤 정보, 상세 정보의 구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3D를 포탈로 놔두고 모든 정보를 통합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헥사곤은 우리 헥사곤이 제시하는 설비 관리의 어떤 모델이 정확한가? 그게 베스트 프랙티스인가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ISO가 제시하는 표준입니다. ISO는 작업 관리, 성능 관리, 그다음에 자산 투자 계획 이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헥사곤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정확하게 이것들을 미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평가 기관에서도 헥사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최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뭘 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라이트 타임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저희는 그냥 라이트 타임을 하기 위해서 예측 정비나 컨디션 모니터링은 별도의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설비 관리 시스템에다 이력을 쭉 입력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리스크를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 리스크가 업계 표준 대비 이 리스크가 높은지 낮은지 지금 현재 이 리스크를 방치하게 되면 무슨 손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리스크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을 지금 구성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비를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고장의 모드들이 발생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저희 시스템은 포괄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관리하도록 성능 유지 전략들을 전체를 구성해서 설비를 계속적으로 감시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컨디션 모니터링이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장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는 고장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설비 장애를 조기에 디텍션 해내는 이런 로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라는 디스크립티브 방식의 조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조치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의 4단계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희는 설비 건전성을 토탈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거에만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만 예측에 대해서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거의 한 1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부분들은 컨디션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예방 작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비 활동을 수행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우리가 하기로 한 예방 작업에 대해서 실제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컨디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형태들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예측정비하는 이런 3단계를 통해서 전 설비에 대한 컨디션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APM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SF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에 대한 그 어떠한 고장 모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발생한 고장 모드들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이런 것들을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바로 적용해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헥사곤은 설비에 대해서 고장 모드를 디파인하고 그다음에 정비 전략을 수행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의 내용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위험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면 이 설비는 고장을 우리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한 것, 그다음에 상태 모니터링, 위험 제거 이 형태들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설비 유형의 한 200개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설비들은 다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시스템에 녹여져 있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정비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WS 세미나니까 클라우드 솔루션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헥사곤만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SaaS 솔루션은 커스터마이징이 어렵다.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별도로 추가 비용을 내라. 뭐 이런 형태의 요구사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솔루션은 온프렘과 거의 동일한 커스터마이징 요건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SaaS 솔루션에 비해 뭐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솔루션이 갖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유저들은 굉장히 다 다를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유저가 갖고 있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시스템에 대한 흐름, 화면, 그 다음에 조회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리거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저희 솔루션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상에서 뭔가를 이루어지게 되면은 인터페이스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뭔가의 개발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제대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는 통합 모듈을 제공을 해서 온프렘 솔루션이든 사스 솔루션과 연계된 온프렘 솔루션이든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인 간에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한 통합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스나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뭐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운영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간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사스 솔루션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산업이 계속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즈니스 환경들이 쭉쭉 변할 때 이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끔 기능적인 측면,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솔루션에 계속적으로 녹아야만이 이 새로운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헥사곤은 한 연 2회 정도의 어떤 새로운 변화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업그레이드를 계속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이 기능은 우리 업무에 꼭 필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내가 발로 차용해서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헥사곤이 제공하는 아웃 오브 박스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설비 관리를 더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해놓은 기능들은 전혀 손댈 필요가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환경들을 사스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국내에 저희 사스 솔루션을 쓰고 있는 고객들은 이미 검증된 회사에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설비 자산 관리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한 20년 이상 AWS 기반의 사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돼 있고, 사용자도 뭐 25만 정도, 그 다음에 회사도 한 2,000 고객 이상, 이런 고객들이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사스 안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성이나 이런 부분, 안정성 부분에도 뭐냐면 AWS가 갖고 있는 그 인프라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정비에 대한 라이트 액션하고 그다음에 퍼폼드 웰, 이것을 했던 EAM 솔루션과 그다음에 라이트 타임, 우리가 가능하면 조기에 설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조기에 발견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예지정비 솔루션, 그리고 저희 회사 이름으로는 헥사곤 APM이라는 솔루션인데, 헥사곤 APM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왜 헥사곤 APM이 좋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예지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EAM에서 예방 작업을 하기로 했으면 그 예방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반적인 그 설비의 종합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을 내가 정비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만이 이 설비의 신뢰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솔루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현대적인 UI, 그다음에 사용하기가 쉽다. 그리고 리스크를 딱 본 다음에 리스크 누르고 들어가면 이 리스크가 왜 발생했는지를 차근차근 적용을 해서 이 설비의 문제를 체크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적용이 편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자산 단위로 가격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뭐 설비는 많지만 예지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계량되는 게 뭐 한 10개 정도 설비입니다. 그럼 10개의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격적 메리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EAM 솔루션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오늘 자세히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비관리 시스템을 딱 구축하게 되면 정비 프로세스, 그 다음에 예방작업 프로세스, 뭐 고장관리, 뭐 자재, KPI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설비에 대한 퍼포먼스를 내가 계산을 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요 단계까지는 가기 어려우니 나는 1단계 여기만 좀 적용할래. 그러면 1단계 적용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적용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예지정비 추측하고 이런 단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디지털 트윈하고 뭐 AI 기반 뭐 이런 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뭔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 뭐 어떤 이상이 발생하면 표시를 한다든지 정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사무실에서 실제로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솔루션에서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다양한 산업군에서 검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 우수성이 이미 평가가 되어 있다. 아까 제가 그 평가 기관에서 평가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OOTB, 그러니까 이미 인베디된 기능들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새로운 기능을 뭐 개발한다기보다는 있는 기능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AM 설비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다른 솔루션들과의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한 별도의 인티그레이션 툴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컨피그레이션을 통한 인티그레이션을 함으로써 뭐 작업에 대한 안정성, 관리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도 우리가 모바일을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에서 설정해 놓은 어떤 UI를 그대로 모바일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가능한 모바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EAM 솔루션이 왜 EAM 솔루션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혹시 질문 사항 있어요?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자,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를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설문에 참여하신 흔적을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밖에서 좀 나가실 때 문 옆에 있거든요. 이때 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설비 자산 관리를 다시 한번 백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인 설비 자산 관리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질문 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